우리가 사랑하고 떠나감에 슬퍼하는 이 여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생명의 숭고함을 다시 일깨우고 사랑의 신비함을 소중히 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용기 가운데 오는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독한 사랑의 잔혹한 복수극.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42위를 차지한 레드, 화이트 앤 블루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는 여주인공 에리카는 매일 밤 남자를 찾아 원나잇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샤워를 하며 슬퍼합니다. 그녀는 문남자들과 하룻밤은 보내지만 같은 사람과 2번은 하지 않는데 항상 많은 남자들이 접근을 하지만 감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여자입니다. 난 오래 있지 않고 사랑도 안 하고 같은 남자랑 2번은 안 해. 알겠어? 그래,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까 했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에리카는 그런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그런 그녀는 항상 콘돔이 없이 섹스를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암시합니다. 남자들과 거침없는 사랑을 나누지만 아침이 되면 그런 자신을 혐오하는데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도 있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엄마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집이나 가족이란 판타지 같은 것인데 옆집에 사는 말도 없고 투박한 외모를 가진 네이트가 다가오고 그녀의 투덜거림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줍니다. 이라크 참전 군인인 네이트는 에리카가 유일하게 잠자리를 갖지 않은 남자인데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안쓰럽게 보는 남자입니다. 거미 다리를 반쪽만 뽑아본 적 있어? 그래도 기어다닐 수 있나 보는 거야. 아니면 개를 목까지 땅에 묻어서 빠져나오려고 흙을 먹는가를 보는 것? 인꼬에게 파라핀을 붓고 불을 끄려고 날개짓을 더 많이 하는지를 보는 것? 친절을 베푸는 네이트에게 에리카는 같이 잘 일이 없으니 꺼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은지 네이트는 하나씩 에리카가 둘러친 냉소의 벽을 걷어냅니다. 그녀를 겁탈하려는 회사 동료를 네이트는 잔인하게 폭행해서 구해주면서 둘은 더 친해지게 되어 그녀는 아무런 일 없이 따뜻하게 그의 품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당신 옆에서 자도 될까요? 지난번에 내가 만졌을 때 즐겁을 했었잖아. 내 옆에서 자게 되면 의식적이든 아니든 너한테 팔을 올릴지도 몰라. 또 즐겁할 거야? 한편 프랭키는 록밴드의 멤버인데 모시고 사는 엄마가 암투병 중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다행이다 싶을 때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프랭키가 엄마에게 수혈을 했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에리카와 원나잇을 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프랭키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 적이 딱 한 번 그녀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녀가 원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온 마을을 뒤져서 에리카를 찾아내고 그녀를 친구들과 함께 납치해서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면서 자신과 관계를 했냐며 다그치는데 그들에게 에리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녀성을 잃은 게 몇 살 때인지 알아? 4살이야. 4살 생일 이틀 후였지. 누구한테 뺏겼을까? 우리 엄마 애인한테. 4살 생일 이틀 후에 성폭행 당하면 뭐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게 돼. 그녀는 그때의 충격으로 평생을 하룻밤 상대들을 찾으며 생활해 왔던 것인데 프랭키의 하룻밤만 같이 자달라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와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프랭크는 어이없게도 사랑하고 다 용서할 테니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에리카는 에이즈를 감염시킨 여자에게 결혼하자는 프랭키를 보며 자신이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하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결국 프랭키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 에리카를 포박해 감금하는데 며칠 후 엄마로부터 유언장을 받고 오열을 합니다. 사랑하는 프랭키, 이젠 누구를 돌볼 필요 없다. 꿈을 이루도록 해. 아빠는 널 사랑해. 너도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프랭크는 회원과 울분으로 에리카를 수차례 칼로 찌르고 맙니다. 프랭키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이동하려는 순간 그녀는 죽고 맙니다. 한편 네이트는 에리카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니다 실마리를 찾고 야구 배트를 들고 프랭크의 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작사를 냅니다. 그리고 그의 차에서 비닐에 돌돌 뭉쳐져 넣어진 그녀의 흔적을 찾고 너무 어이없는 그녀의 죽음에 돌아버려 오열을 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을 계속 찾아서 그들을 해치우는데 에리카의 시체가 여러 조각으로 잘려 친구들이 나눠 집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네이트는 광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이트는 동물을 끊임없이 학대했던 경험이 있는 남자답게 잔인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프랭키 친구들의 가족을 하나하나 죽이게 되고 아이까지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네이트는 이 모든 일의 가운데 프랭키가 있음을 밝혀내고 엄마가 죽고 난 후 집안에만 있던 프랭키의 집에서 에리카의 머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이트는 지독하게 사랑한 그녀의 죽음에 복수를 하는 것으로 에리카는 본인이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고 네이트를 좋아해서 그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네이트는 프랭키를 심하게 고문하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기묘한 사랑 이야기인데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연상시키는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지독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적이고 느린 느낌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영화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흔한 복수극의 형태이면서 저예산 영화라 투박하고 거친 화면이 약점이지만 캐릭터를 잘 연기하는 배우들과 재미를 선사하는 연출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감독인 사이먼 럼니는 영국에서 가장 영속적인 독립영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주로 심리적인 상황을 다루는 그는 보스턴 언더그라운드, 판타스4 등 소규모 영화제뿐 아니라 시츠, 판타스틱 페스트와 같은 유수의 장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트롱 랭귀지에서 각본, 연출, 프로듀서를 담당했으며 리빙 앤 데드는 로테르 담영화제에 초청되어 찬사를 받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영화제와 스톡홀름 영화제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여주인공 에리카 역의 아만다 플러는 1984년 8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라스트 맨 스탠딩, 레드, 화이트 앤 블루, 그레이 아나토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트 역의 노아 테일러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974년 부모의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1996년 샤인에서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고트 역을 맡았으며 홍키 톤크 엔젤스라는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올모스트 페이머스의 스틸워터의 매니저 라라 크로프트 툼 레이더와 속편에서 브라이스 역, 바닐라 스카이 등이 대표작입니다. 프랭키 역의 마크 센터는 로스트, 악마의 카니발과 별이 빛나는 눈으로 알려진 배우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사랑은 빼기의 미학. 5해에서 추측해, 말하네, 고민해, 세 해를 빼면 아름다운 2해의 관계. 5해 빼기 3해는 2해. 남정님, 사랑의 공식.